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양의학은 과학이 아닌 환상이다. 33번째 시간이고 자폐증 치료 방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인별 자폐증 유병률에 관한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이유가 알 수 없고 증가한 진단, 인식 확대, 노산이 포함이 되고 지역적 특성도 되고 어쨌든 간에 자폐증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이따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뉴스레터 구독 신청은 여기서 하시면 되고 질병의 발생과 그 치유에 대한 특강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글을 올리게 된 경위는 사실은 다른 내용을 먼저 올리려고 했었습니다만 이 뉴스를 보고 나서 슬픔과 분노를 금할 수가 없어서 자폐증 치료 방법을 먼저 공개를 하도록 했습니다. 40년간 돌봐온 자폐증 아들 살해한 60대 모친에게 집행유예를 선고를 했는데 오죽하면은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살해를 했겠습니까? 오죽하면. 오히려 집행유예를 내린 선고가 오히려 못마땅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차라리 벌을 받고 교도소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아들에게 속죄하는 것을 대신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폐 판정을 받은 아들을 40여 년간 돌봐오다가 참 안타까운 내용이죠. 보시게 되면은 3살 때 자폐 판정을 받았죠. 즉 이때는 백신을 맞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기초적 수준의 의사소통만 가능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운 상태에서 폭력 성향이 심해졌고 간이 손상을 받았기 때문이죠. 20세가 될 무렵에는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것도 간의 증상이죠. 참 안타깝죠. 이것을 자폐증이라는 것이 두뇌에 국한된 증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슬픈 결과가 나온 것이죠. 한번 이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보고 분노하게 된 이유는요. 단순히 국가와 정부와 의료업계가 나몰라라 하고 방임을 하는 것이죠. 오히려 또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전달하지 않은 그러한 도덕적인 책임뿐만이 아니고 법적인 책임도 사실은 물려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뭐 한의사뿐만이 아니고 양사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백신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요. 위에 나와 있는 표를 보시게 되면 브런치라고 되어 있죠. 보시게 되면요. 장애아가 2025년에는 어린이 절반이 자폐성 장애가 될 것이다. 이거는 양방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섭습니다. 70년대에는 10,000명당 채 1명도 안 됐었죠. 이렇게. 2014년에는 68명당 1명. 사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4% 가까이가 특히 흑인들의 아동들에서는 특히 남자아이들한테 많이 나타나죠. 25%에 가까운 남자아이들이 자폐증에 걸려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40여 년 만에 경악스러운 수준인 3,233%의 증가율을 보였다. 뭔가 잘못됐죠? 아무도 얘기를 안 합니다. 남자아이에게 5배가 더 많이 나와 있죠. 아시아, 유럽, 북아메리카 경우에 1%가 자폐증을 갖고 있다. 여기서 2006년에서 2008년 사이에 미국 장애아는 6명당 1명꼴이죠. 약 17%인데 무섭습니다. 한번 이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쭉 보시고요.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하지만은 이건 단순히 백신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백신, GMO, 중요한 내용이죠. 거기에다 무분별한 독성 화학 물질이죠. 양방에서는 그것을 약이라고 부르죠. 그러한 것을 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봐야 되겠죠. 참 안타깝습니다. 정통사암 오행침구학회의 자폐증 관련 포스트를 클릭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는 지금 포스트고요. 여기에는 백신에 포함된 알루미늄이 자폐증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증거를 한번 또 보시기 바랍니다. 백신에는 알루미늄뿐만이 아니고 포름알데히드 그리고 수은이 또 포함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코코넛 오일로서 자폐증을 치료한다는 내용입니다. 실제 코코넛 오일은 간을 위한 최고의 약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코코넛 오일도 자폐증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오는 MMS, CD 또는 이산화염소, 클로린 다이옥사이드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로 해서 지금 암과 난치병, 자폐증을 치료하는 방법에 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MMR 백신이 어린이들에게 자폐증을 유발한다는 자료로 숨겼다는 기사죠. CDC 미국 질병통제센터는 굉장히 권위 있는 곳입니다만 참 비과학적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제약업계의 신여에 지나지 않습니다. 1958년에 흡연이 폐암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발표했고요. 2012년에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또 발표를 했죠. 다 거짓말입니다. 또 다른 그림이 있었죠. 백신 안의 암 유발 효소를 발견한 자들 모두 살해되었다. 이걸 한번 읽어보시고요. 백신은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과 같이 양방 산업을 도와주는 독극물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히려 알루미늄 포일도 쓰시면 안 되죠. 예전 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독감 백신으로 인해서 매년 질병 발생 275명 및 사망 4명한다. 최초로 발표를 했다. 인구 감축 의제 중에 중요한 방법이 백신입니다. 이 글도 한번 보시고요. GMO가 얼마나 의료산업에 이바지를 하고 있는지 내용들이 설명이 됩니다. 세과병도 마찬가지죠. 간이 박살이 났기 때문에 생기는 질병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초제 무섭습니다. 요람사 또 백신의 진실을 알고 나서 맞으셔야 됩니다. 이 글을 보시면요. 이산화염소죠. 이 웹사이트에서 그 로고를 갖고 있는데요. 자폐증은 예방을 할 수 있고 치료를 할 수 있고 완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웹사이트에 가보면 이렇게 클릭해서 보게 되면 지금 현재까지 510명을 CD라는 이산화염소를 이용해서 완치를 시켰다는 내용입니다. 이 방법을 자기 아들에게 사용해서 완치를 시키고 그 방법을 다른 부모들을 위해서 전하고 있는 캐리 리베라고 하는 캘리포니아 주에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제가 우연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 캐리의 웹사이트를 보게 되었는데 8월 12일이네 처음에 알게 된 것이요. 그때 186명이 완치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3개월 후죠. 368명. 그러니까 180명 정도가 더 늘었죠. 완치된 아이들이. 그 다음에 3개월 후에
506명, 그러니까 140여 명이 또 늘었습니다. 오늘 확인을 했는데 510명까지 된 거죠. 이거는 사실은 3월 23일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만 오늘 확인을 했는데 4월 3일인 오늘에 확인을 했음에도 510명으로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참 어리석습니다. 자기 자신들은 개개별로 누구든지 똑똑하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잘못된 정보를 사리 분별하지 않고 그대로 믿고, 특히 양방에서 주어지는 모든 정보를 그대로 믿고 따라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폐증은 불치병이라고 그냥 지레 포기를 하는데 절대 불치병이 아닙니다. 리베라 여자가 설명을 했듯이 예방 가능하고 치료가 가능하고 완치가 가능한 질병입니다.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야 됩니다. 정부, 당신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정부는 기업은 보호하겠지만 개인은 절대 보호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쓰러져도 기업은 쓰러지면 안 됩니다. 눈을 뜨셔야 됩니다. 그리고 똑똑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자폐증 치료 방법은 정통사음 침으로서요. 대장정격에 해계, 연곡, 행간사를 하게 되면 쉽게 치료가 가능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 쉽게 치료가 된다는 뜻은 치료율이 100%, 완치율이 100%에 가까울 것이라고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것이지, 물론 사람마다 개선되는 속력이 다 틀리기 때문에 한두 번에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언제든지 완치가 가능한 질병입니다. 두뇌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두뇌는 오장육부의 건강 상태를 표시하는 기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점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화면에서부터 다시 여기를 돌아가겠습니다. 최근에 자폐증 아이를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2년 7개월 된 여자아이인데 제 블로그에 글을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치료를 했고요. 8일째 되는 날에 방문을 했습니다. 아이기 때문에 침을 쓰지를 않고 자석을 썼죠. 처음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3일 후에 아기 엄마하고 텍스트 메시지를 주고받았었는데요. 말을 더 잘할 수 있게 되었고 좀 더 활동적으로 변했다는 내용을 이제 텍스트 메시지로 보내왔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요. 여기에 보면 자막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막을 클릭을 하시고 여기 설정에 가서요.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을 자동 번역을 선택을 하시고 Hi, I'm here to give my testimonial for bringing my daughter. She's 한국어를 선택을 하게 2 되면 years and 7 months. And 대충 she was originally 설명을 들을 수가 diagnosed 있습니다. through her developmental pediatrician for autism. After getting 간단하게 줄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5, 6개월 전에 어떤 모임에 갔는데 성악과 의사가 이 아기에게 대화를 시도를 했는데 눈을 마주치려고 하지 않고 응답을 보이지 않는 것에 자폐증의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이제 진단을 한 결과 자폐증에 가깝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고, 자폐증을 진단하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 테스트로 해가지고 하는데 그 시험 방법 자체가 수치로 나타나는 게 아니죠. 자석을 붙이자마자 이 아이가
바로 눈을 저랑 마주치기 시작을 했고 제가 접근하려고 했을 때 반응을 보이기 시작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엄마가 굉장히 행복해하고 있는 상태고 10년도 좀 더 넘게 된 일입니다만 타주에 제가 살고 있는 지금 메릴랜드주가 아닌 타주에 정통사암침을 가르치기 위해서 출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 한의사한테 환자가 있었는데 그 환자의 아들이 16세 정도 됐는데 그 아들이 지적 수준이 2살이 안 될 정도의 자폐증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말을 한마디도 하지 못했고 그래서 침을 놨습니다. 침을 놨는데 뭐 아픈 것도 못 느끼는 것처럼 아무런 반응이 없었죠. 침을 보고 뭐 두려워하는 생각도 아예 없었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발침이죠. 침을 뽑고 난 후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는데 차이점을 발견을 못한 것이죠. 치료 전후에. 저녁에 집에 갔는데 처음으로 16년 만에 처음으로 엄마라는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엄마가 뭐 좋아서 죽을 뻔을 한 거죠. 근데 그때가 마침 연말이 되어가지고 거실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해놨는데 거기에 물론 이제 반짝이는 전구가 달려있고 그랬는데 이 아이가 그것을 밤새도록 쳐다보더니 도로 원위치가 됐다는 얘기죠. 물론 치료 효과가 한 번에 치료한 것이 며칠 갈 수도 있고 또 몇 시간만 지속될 수가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이해하기로는 깜빡거리는 것을 봄으로 인해서 심장 그리고 또는 간에 영향을 주어서 상황이 도로 악화된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환자 중에는 ADHD라는 환자로 지금 치료하고 있고 방금 또 6살짜리도 다녀갔습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요. 이건 제가 이제 약 5년 전에 치료를 했던 내용인데요. 의대생입니다. 이 여성이. 그런데 포토그래픽 메모리라는 거는요. 여기에 나와 있죠. 이런 글들을 읽게 되면은 사진을 찍어버리는 겁니다. 문장을 외우는 것이 아니고 사진을 탁 찍어버리니까 언제든지 그 사진첩만 펼쳐내면 그 내용을 읽어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억력이 상당히 좋은 학생이었었는데 치료 목적은 여드름 때문에 왔었습니다. 근데 치료를 이틀간 계속 맞고 3일째 방문을 했는데 지금은 더 빨리 기억을 할 수가 있게 되었고 또 음악이 주위에서 연주가 되고 있으면은 전혀 집중을 할 수가 없었는데 전혀 이제는 방해를 받지 않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남자친구가 포커 선수입니다. 프로 선수죠. 젊었을 때의 아이스하키 선수였죠. 국제 아이스하키 연맹 금메달 파이널리스트라고 하면은 이제 아마 금메달을 못 따더라도 아마 준우승까지는 했었던 모양입니다. 어쨌든 간에 젊었을 때 선수로 활동하면서 요추 부상으로 인해서 은퇴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이후에도 통증이 심했었는데 통증 치료를 위해서 내놓으라 하는 양방 의사들을 다 만나봤지만은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었었는데 정통사암 침으로서 2번 치료를 받고 난 이후에 통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물론이고 포코도 시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즌이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는데 그 시즌이 아닐 때에는 집에서 컴퓨터로서 온라인 포커를 연습을 하게 되는데 침을 맞고 난 이후에는 승률이
급격하게 상승이 되었다는 것을 저한테 얘기를 나중에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두뇌는 오장육부의 건강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공부를 안 하고 집중을 못 하고 딴 생각을 하고 그렇다는 증상들이 있다면 그것은 오장육부가 건강하지 못한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고 그것을 올바른 치료 방법으로서 치료를 하게 되면은 기억력이 증가하고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반응 속도가 빨라지고 지구력 향상이 되고 머리가 명석해지고 모든 기능이 좋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폐증 관련 포스트 중에서요. 코코넛 오일 여기 있죠. 이 내용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에 자폐증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키톤이라는 물질이 코코넛 오일, 코코넛 기름에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도 자폐증을 갖고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코코넛 오일을 하루에 한 테이블 스푼입니다. 티스푼이죠. 찻숟갈은 3개가 모이게 되면 테이블 스푼이 됩니다. 밥 숟가락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숟갈을 하루에 먹게 되고 문제가 없으면 다음날 2개로 늘리고 다음에 3개로 늘리고 이렇게 하다가 위에 문제가 또는 대변에 문제가 없다면 계속 늘려서 하루에 11개까지 먹을 수가 있습니다. 끼니당 3숟가락 해서 3끼가 되죠. 그 다음에 2숟가락을 자기 전 30분 전에 먹게 되면 이것이 간과 관련된 질환 또는 다른 질환에도 굉장히 큰 도움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코코넛 오일은 그냥 먹을 수도 있고 또는 밥, 찌개, 국, 반찬 어떤 반찬에든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손해날 게 없습니다. 돈도 많이 들일 것도 없고요.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눈에 띄는 효과를 못 느끼겠지만 늦어도 3개월 이내에는 눈에 띄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아무리 코코넛 오일이 약효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통사암 치매는 미치지 못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환자가 갖고 있는 다른 증상들도 함께 치료를 해야 되며 또 그럴 때에는 당연히 치료 방법이 바뀌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정통사암 오행침구학회에서만 가르치고 있는 김형관 보사법을 모르게 되면 원하는 효과를 기대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생까지는 난독증, ADHD, 에스퍼거스 신드롬이라고 하는 또 질병이 있습니다. 또 자폐증 아이들을 무료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